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1호 제3연 기사입니다. 광주시 뇌병변 장애인에게 기저귀 구입비 지원. 광주시는 뇌병변 장애인을 위해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평생 대소변 처리를 위한 기저귀 사용으로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는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며 80여 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상시 기저귀를 사용하는 만 2세 이상 물결표 쌓인 만 64세의 뇌병변 장애인, 심한 장애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1인당 매월 기저귀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되며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상시 기저귀 착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기저귀 구입 영수증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분기별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설 입소 장애인이나 유사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동헌 시장은 평생 기저귀를 사용해야 하는 뇌병변 장애인 가정에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길 바란다며 최대한 많은 뇌병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장애인 16,544명 중 뇌병변 장애인은 1,700여 명으로 지체, 청각장애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장애 유형이다. 광주시 특별교통수단 추가 도입 차량 품평회 개최. 광주시는 25일 광주시 청사 다목적 광장에서 특별교통수단 희망골 택시 차량 추가 도입을 위한 품평회를 개최했다. 이날 품평회에는 이춘구 부시장을 비롯해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위원,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대표, 복지차량 전문 납품업체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업체별 차량 설명과 탑승 시연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차량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했다.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은 지난 2015년 1월 차량 9대를 시작으로 매년 5대를 추가 도입해 현재 34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이용 건수는 2015년 1만 630건 이후 2020년 3만 1,411건으로 매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차량 5대 추가 도입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2주간 광주 희망콜 이용자를 대상으로 차종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휠체어 1인 탑승 구조의 슬로프형 카니발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업체별 차량 장착 장비의 비교를 위한 품평회를 마련했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희망골 택시 5대 추가 도입을 계기로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로 아동보호체계 강화. 광주시가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여아 전용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를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며 설치 확정에 따라 1회 추경 예산에 각각 8억 8,200만 원, 4억 1,500만 원을 편성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피해 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학대피해 아동쉼터는 심각한 아동학대 또는 재학대 발생 시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해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치료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두 시설은 4월 중 각각 노유자 시설 및 주택을 매입 또는 임대해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오는 5월 위탁법인 모집 공고를 거쳐 운영할 비영리법인을 선정, 하반기에 개소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여아 학대피해 아동쉼터가 설치되면 좀 더 신속한 보호 조치 및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의 심리 정서 치료와 사후 관리를 통해 학대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학대피해 아동이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등 아동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시에서 발생한 학대피해 아동의 사례 관리는 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여 왔으며 남아 학대피해 아동 쉼터만 운영 중으로 여아 학대피해 아동 발생 시 인근 시 군의 시설에 의뢰해 아동을 보호해왔다. 광명시 장애인 단체장 대상 인권 및 성예방 교육 실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내 성폭력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인권과 학대 장애인과 성 주제로 실제 사례 위주의 강해 진행. 광명시 시장 박승원 는 22일 장애인 단체장 및 시설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및 성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직자 및 산하기관 위탁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대상 성비위 근절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복지 시설의 장을 대상으로 성폭력 근절, 차별금지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강의는 인권과 학대, 장애인과 성을 주제로 경기도 장애인권익공호기관 기관장인 송남영 강사가 진행했으며 실제 기관에 접수된 학대 사례 위주의 강연으로 단체장, 시설장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우리 광명시는 어떠한 성비위 사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 존중과 평등의 조직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는 성비위 특별대책에 의거 보조금 단체를 대상으로 성범죄 발생 기관에 대해서 재위탁 평가 시 반영과 예산 및 보조금 지원 페널티 부과, 기관장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필수 제출, 내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필수 제출 등의 조치를 시행, 성범죄 발생 기관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광명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장 점검. 광명시 시장 박승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들이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22일부터 26일까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을 점검했다. 시는 지난 2018년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의 사전,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앞장서 왔다. 이번 점검은 광명시와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담당자가 함께 진행했으며 어린이 호보구역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부적합 시설물을 개선하고자 한 광문, 광명서초등학교 3곳을 대상으로 보도, 횡단보도, 버스 장류장의 편의시설물을 점검했다. 또한 광문중학교 후문 앞 인도 내 지작물로 인한 유효폭이 부족한 사례 등 부적합 시설물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한편 시는 향후 부적합 시설물 개선 정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동편의 시설 점검 전문기관인 교통약자 이동기술센터 직원들과 합동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점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광명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박차.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29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제4차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위원 15명이 참석했으며 2020년 장애인 평생학습 주요 사업 결과, 2021년 신규 사업, 지속가능한 광명시 장애인 평생학습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광명시는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협의 및 자문기구인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2019.1를 구성했다. 운영위원회는 장애인, 지역주민, 장애인단체 대표, 종사자,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전문가,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전국 최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맞게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올해를 평생학습의 해로 정하고 평생학습 추진단 19명을 구성한다. 추진단에는 교육부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장애인 평생학습 전문 인력도 포함하여 구성했으며 이번 주 4월 2일 추진단 출범식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2개의 중점 과제를 가지고 평생학습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소외와 차별 없는 포용적 평생학습 도시로서 장애 공감 문화가 확대되고 장애인이 평생학습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길 바라며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광명시가 선도적인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하고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주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6억 원, 국비 3억 원, 12.3억 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명시는 오는 4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열어 장애인 평생학습에 관심 있는 모든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가족, 기관장, 실무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4월에 장애인 평생학습형 일자리, 직접 능력 향상 교육, 평생학습 동아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을 공모하는 등 앞으로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